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데도 네. 정작 사람들이 의도하는 부티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는 그걸 여유, 여유. 네, 여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여유를 확보를 하거든요. 시간이 모두한테 더 공평하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도 더 많습니다. 이 부티와 약간 사치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치 부린 사람하고 부티 나는 사람은 다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티가 정말 나려면은 네. 부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부여야 되죠. 부티가 진정한 아니라. 부. 네. 그런데 사치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네. 필수적이지 않은 거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걸 사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데도 네. 정작 사람들이 의도하는 부티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는 그걸 여유, 여유. 예, 여유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찐 부자 네. 이런 분들하고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의 차이를 보면은 그게 바로 여유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옷이라고 한번 가정을 네. 해볼게요. 근데 정말 비싼 옷들은요. 네. 뭐 소재가 일단 좋아야지 옷이 좀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재 좋은 옷들이 정말 숨만 쉬어도 구김이 가요. 맞아요. 보통 좋은 옷들은 좀 그래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좋은 옷 협찬 받아서 좋은 장소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네. 앉지를 않아요. 안 앉아, 안 예, 앉아. 안 앉아요. 못 앉아요. 이러고 예. 있어. 그러니까 서 있다가 무대에 나가서 네. 잠깐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상하고 멀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움직이거나 네. 뭐 일을 하거나 네. 일상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을 때 네. 그게 다들 무의식 중에 그걸 부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복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을 입거나 뭔가 하는 사람들이 여유 있어 보이고 그게 약간 부티 난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 있다. 그렇죠. 무의식에서 그걸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주 비싸거나 그런 옷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면티 하나를 입는다. 그래도 그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네. 다림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가격대가 달라 보여요. 그렇죠. 예. 네. 바지라든지 네. 뭐 셔츠라든지 이런 거 다림질 안 하고 그냥 툭 털어서 입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예, 대부분이 사실은 사실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비싼 옷 딱히 아니면은.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원하는 여유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 네. 그것도 부티다. 그렇죠. 오. 그리고 저는 가장 부티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태도, 애티튜드 이런 것에서 많이 간접적으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떤 사람들은 꼭 왜 시간 잘 엄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딱 5분을 꼭 늦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허겁지겁 막 들어오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예 그렇게 들어와서 너무 죄송하다. 일부러 허겁지겁 하는 사람도 있어. 일부러 막 그렇죠.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애티튜드가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시간 그 개념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은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겁지겁 하는 게 싫어서 저는 보통 한두 시간 먼저 그냥 도착을 해서 2시간 있나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시간 일찍 가요. 네. 일거리 싸들고 가요. 네. 예, 일거리를 싸들고 가서 그냥 근처에 예쁜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있다가 시간 전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그 여유와 어떤 그런 게 이제 돈에 대한 여유일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여유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태도에 대한 여유. 그러니까 결국에 여유가 핵심이네요. 그게 관련이 되죠. 왜냐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유를 확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시간이 모두한테 더 공평하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이면은 다 단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1등석이나 뭐 이런 거 거의 저는 안 타요. 그냥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 중국에서 작가 초청을 이제 한국 대표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1등석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처음 타봐. 그게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서 막 되게 설레해서 딱 탔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리가. 그냥 앞에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짧으니까 구간이 짧아서 딱히 이게 구간이 나눠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탈 수 있고 제일 먼저 내리고 짐을 맡기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도는 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을 빨리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짐이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가니까. 그래서 이 1등이라는 거 돈을 더 낸다는 개념이 시간을 아껴주는 거구나. 자리는 똑같은데. 자리는 약간 고속버스 의자 같은. 이게 조금 더 넓을 뿐이지. 그리고 따뜻한 수건을 준다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였죠. 그렇죠. 이게 사실 돈으로 많은 거를 살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간접적으로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상황을 본인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웨이팅 길게 있는 식당 이런 거 그냥 프리패스 뭐 이런 거 다 확보를 해놓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까지 기다리지 않게 다 뭐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부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를 사실 우리 이제 일반 분들은 뭐랄까 좀 싫어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미워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걸 또 반대로 되게 좀 바라기도 하니까 약간 부티라는 단어로 약간 부티난다면은 약간 좀 애증의 단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하면서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부티난다는 게 칭찬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근사하게 보인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심을 담은 말이 저는 부티나 보이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증의 의미는 담고 있지만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를 그 취향에 관계 없이 쉽게 못 쓰죠. 부티난다는 단어는 쉽게 못 써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 많거나 그렇지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일찍 다니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행동을 빠릿빠릿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좀 부지런해 보이기는 하는데 부티나 보이지는 않거든요. 너무 서두르고 뭔가 정신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근데 어디든지 조금 더 빨리 도착을 하고 생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옷 그냥 좀 다려 입고 그 냄새 안 나게 좀 하고 다니고 이런 간접적인 것만으로도 조금 더 그 소위 말하는 부티 그런 거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부티가 아니라 부가 되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내가 부자가 돼 있지만 지금 현재도 그 부를 누리면 좋잖아요. 부의 기분을. 그러면 이런 부티가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유리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하긴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막 명품을 차고 막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좀 부티가 없는 행동을 하면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근데 또 반대로 뭐 그런 거는 없으시더라도 좀 여유 있고 좀 약간 좀 그 소위 말하는 약간 고상한 느낌이 나는 분들은 왠지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그렇죠. 부티가 나는 사람, 그러니까 태도에서 부티가 나는 사람은 같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좀 더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좀 더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마음도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휘가 맞는데 정작 마음이나 태도에서 부티가 안 나는 사람들은요 멀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
사람이 부자가 있어요. 네. A하고 B가 있는데 한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네.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B는 돈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B를 만나면 재밌어요. 그러면 누구랑 친구가 되고 싶냐면은요. 현실에서 네. B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남이 돈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나한테 밥 사주는 거 아니면 밥을 사줘도 별로예요. 그런가? 예, 재밌는 사람하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네. 내가 돈을 줘가면서 네. 밥을 사주면서 같이 있는 게 더 즐거운 인생이지. 네. 재미없는 사람하고 굳이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 부티나는 것과 이 사치를 약간 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무조건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부자처럼 보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과소비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 사연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300 벌어서 400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계속 뭐 마이너스 통장 쓰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 돈을 좀 벌다 보면 막 쓰게 되는 이런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행복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네.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쇼핑해서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사는 거, 그리고 네. 먹는 거. 먹는 거.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네.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는 네. 행위란 말이에요. 네. 먹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음.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살찌는 게 싫어서 관리를 하는 분도 있을 네, 수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서 나를 표현을 하고 내 정체성을 좀 더 확인을 하는 거 이런 네. 과정에서 내 자존감을 자꾸 채우고 그리고 네. 그 일시적인 쾌감을 자꾸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름의 행복은 맞는데 그게 행복을 계속 채워주거나 유지할 수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건가요? 계속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음 소비를 계속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행복이라는 게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게 뭐냐면은 의미 행복이 있고 의미의 행복. 예, 쾌락 행복이 있어요. 네. 예,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 네. 쾌락 행복은 말 그대로 뭐 도파민과 뭐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막 네. 쏟아지면서 네.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설계된 게 그 행복이 유지가 안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쾌락 쪽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라. 네네네.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 이 쾌락을 주겠다. 그런데 그 쾌락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겠죠. 생존을 그러겠죠. 위해서. 그러겠죠. 예, 그래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의미 행복은 뭐냐면은요. 네. 내가 좀 힘들고 약간 고통스럽고 네. 그렇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을 정말 살게 하는 거는 의미 네. 행복이거든요. 의미의 행복.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서 내 나름의 행복을 조합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물건을 사서 그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만족감 그거에만 집착을 하게 그건 되면 쾌락의 행복이다. 쾌락 행복이죠. 그래서 의미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의미의 행복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취가 가장 직접적인 거라고 성취. 할 수가 있죠. 네. 우리 그 부익남 TV에서 네. 예, 우리 구독자분들 네. 재테크라든지 네. 아니면 돈을 모으는 그런 거라든지 어떤 목표 목표가 달성.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네. 꼭 내가 100억 부자가 돼야만 그렇게 되는 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지를 네. 알아야 되는데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100억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저희 하시는 분이 구독자들 있어요. 중에 한 15,000명 정도 계십니다. 계시군요. 미래의 100억 부자.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왜 100억을 네. 모으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는데 저희 엄마 모시고 세계 여행을 여유 있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꼭 100억을 모아야만 엄마하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네. 그렇다면 네. 그냥 정말 세계 여행을 하고 싶으면은 100억까지 안 모아도 안 모아도 되죠. 1억만 모아도 돼요, 사실은.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100억을 모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그 열심히 하고 본인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부를 또 이루셨으니까 알잖아요. 100억을 모으려면은 웬만한 거 다 포기해야죠. 다 포기해야죠.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건강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게 뭔가를 그걸 아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부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100억 넘는 실제로 수백억 이런 부자분들이신데 만족을 못 하시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의미의 행복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 행복은요, 계속 찾아야 돼요. 한 번 이게 딱 찾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그 다음 행복은 뭘까라고 끊임없이 본인의 내면의 성장을 하면서 그 의미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눈앞의 것만 찾아서 하다 보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 허망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수능을 봐서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가겠다. 이건 어찌 보면 의미의 행복인데 달성해버리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취업을 하겠다. 이게 막 목표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은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결혼을 하겠다. 결혼하면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더 멀리를 또 바라보는 의미 행복도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색깔이 뭘까. 그러니까 나는 1등석 타고 다니면서 럭셔리하게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싶어. 이런 걸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고 그냥 작은 집에서 거기 쫓겨날 걱정 안 하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계절 바뀔 때 꽃놀이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이게 자기의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부를 달성을 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렇죠. 막연하게 나는 100억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을 영화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이제 큰 성공을 얻은 분들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남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스스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경험이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려요. 경험. 만약에 어떤 일정 수준의 그 목표, 만약 내가 3억까지는 일단 모아보겠다. 모아본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막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해봐요. 가능한 수준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내 삶의 색깔은 이게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100억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끝까지 나는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3억을 일단 모아봤더니 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하고 남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자기만의 부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실천을 좀 해보면 답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고 나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해보지 않고 이제 그 지름길이나 해답을 먼저 좀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긴 많아서 해봐라. 라고 이제 작가님이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소비를 줄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얻는 행복을 좀 추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쾌락이 없는 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장 한 달, 두 달 동안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세 달, 네 달 되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포기하고 뭔가 이 다이어트 요요 오는 것처럼 막 가버리는데 어떻게든 그러면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좀 돈을 안 쓰면서 좀 현명하게 이렇게 좀 소비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다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그 고통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냥 제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부는 이루고 누리면서 그냥 살고 있거든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그냥 배분을 해서 정해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맞는 종류의 재테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빚을 졌죠.
그 주택담보대출을 네네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갑자기 나서 친밀감이 확 느껴집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니까 네. 어쩔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어쩔 때는 거의 안 들어오기도 네. 하고. 네. 근데 많이 들어올 때도 제가 막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소비 여력이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용 소비 수준 뭐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 저축까지 다 빼고 네. 이런 거를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때도 일단 요만큼만 예, 쓰겠다. 요만큼만 쓰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빚 갚는데 일단은 쓰고. 네. 그래서 모든 대출은 처음에 대출 일으킬 때 예, 미리 갚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죠 보통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 페널티 없이 그냥 갚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게. 예,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게 예,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바로 대출. 하기 또 프리랜서시니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갚을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그렇게 해놨었죠. 그래서 늘 빚 갚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도 별로 저는 부자라는 기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 여력을 항상 묶어놨었죠. 잡아놓고. 예, 그래서 묶어놓고서 그 안에서는 좀 편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쓰는 거는 똑같은데 조금 많이 들어왔을 때는 왠지 마음이 여유로워요. 예, 이상하죠? 이번에 많이 갚을 수 있다. 예, 많이 갚고 아니 나는 지금 만약에 1억이 있다. 근데 나한테 1억이 있는데 나는 지금 소비 여력을 100만 원으로 묶어놓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100만 원만 쓰는 게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분이 훨씬 낫거든요. 아, 그렇죠. 예.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는 다른 거죠. 돈이 거죠. 없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 의지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아끼는 부분과 또 조금 더 많이 쓰는 걸 좀 정해놨어요. 가치관을. 예. 그래도 뭔가 그 약간의 일탈 같은 것도 조금 잡아놔야 되지 않나요? 예비비 같은 거. 그렇죠. 일종의. 예, 그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작은 사치 같은 거. 예, 그렇죠. 소확행. 예, 소확행 같은.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지키다가도 깨지는 게 이제 워낙 이제 관계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대 저희 채널에 이제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결혼하면은 이제 좀 이제 뭐 핑계 대고 나 못 나가 이럴 수 있지만 결혼 안 한 미혼 분들은 야 나와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이제 또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이번 달은 용돈 30으로 써야지 했다가 하루 만에 20만 원 쓰고 오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 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나 돈 못 모아요 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관계 할 때 돈 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합의를 좀 툭 터놓고 해야 되는 것 합의?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젊은 분들은 네. 나가는 게 대부분이 다 그 인간관계일 거예요. 그러겠죠. 대부분이 다 그런 건데 이게 좀 쪼들리는 달이 있고 네.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는 네, 달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소비 여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날, 플러스가 되는 달,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조절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20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그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리라는 의미가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관계. 근데 저는 이 도움이 되는 관계를 되도록이면 남기고 나머지는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그거는 좀 인정머리가 없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들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꼭 돈 없고 상황이 안 좋고 사회적 지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 상태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정신적으로 좀 지지가 되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관계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예, 그냥. 예, 근데 그런 관계들이요 결국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는 게 꼭 금전적이거나 어떤 그쵸. 이런 이득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좀 발목 잡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얼마 안 되는 에너지. 사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시간도 맞습니다. 많고. 근데 점점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얼마 안 되는 거를 또 그렇게 소모를 하게 되면은
또 내 삶의 내 가치를 위해서 네. 내가 좀 쉬어야 되는 시간까지도 전부 다 소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좋으면 괜찮아요. 나가서 와 진짜 이러려고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관계까지 이 돈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친한 관계면은 이제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제, 회비제 뭐 이런 걸로 회비로. 하자.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툭 터놓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야 무슨 뭐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하고 뭐 돈을 뭐 좀 더 쓰자라든지 뭔가 뭐 나한테 좀 소비를 계속 강요한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좀 뭔가 또 이 사람과 좀 만날까 말까를 좀 이렇게 확 구분할 수 있는 뭐 어떤 기준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어떤 심적인 기준 같은 거? 그게 결국은 본인이 이런 관계를 내가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그 생각부터 저는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누구든지 간에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쫙 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무조건 학생 때 만났던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는 계속 평생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많아요. 분들 많죠. 네,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 관계에서 내가 고통을 받거나 뭔가가 부당하거나 그래도 그거를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디폴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뭐 칼같이 끊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 사람을 6개월에 한 번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좋은 친구고 좋은 사이면은 뭐 6개월에 한 번 만나거나 1년에 한 번 만나도 되게 친하고 좋아지는데 안 좋아질 사이면은 뭐 반년에 한 번 만나고 그러면 서먹서먹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은 이제 언제 만나도 좋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자주 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 아무래도 젊을 때는 이 인간관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가 너무 막 다 뺏기고 막 점점 그 녹초가 돼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뭔가 이런 관계가 그 피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돈 얘기가 또 이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뭐 돈 좀 빌려줘라. 또 아니면 또 내가 또 빌려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 사실 지인이나 친구 특히 막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돈 얘기가 나올 때 참 애매하거든요.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작가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한테 한 20만 원을 빌렸어요. 친구한테. 근데 이거를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갚으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걸로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좀 부주금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축의금을 좀 더 많이 해서 그걸 이렇게 갚은 셈 치자. 뭐 이런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저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그걸 퉁친다. 뭔가 그런 식으로 계산이 혼자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내가 밥 산 거 있으니까 안 갚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그냥 뭔가 돈 현금 가지고 이러는 거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호의로 그냥 갚으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계를 위해서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돈은 돈으로 갚는다. 돈은 돈으로 갚는다. 그렇죠. 명확하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빌렸다. 그럼 30만 원 확실하게 갚고. 이자도 뭐 주기로 했으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축의금은 축의금이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의가 상한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우선?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그리고 돈을 빌리는 거 그냥 사실 많잖아요. 그냥 카드론을 쓰더라도. 카드론. 근데 보통 카드론 쓸 거 다 쓰고 빌리거든요. 친구한테는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 안 나오니까 글로 가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이 이미 박살나서 가거든요. 빌릴 일을 사실은 만들지 않는 게 낫고요.
카드론을 그걸 꼭 써야 될 정도면 네. 정말 소수 뭐 하루 이틀 정도 급하게 뭐 써야 되는데 네. 뭐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냥 꽃노래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네.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은 친구한테도 그냥 안 빌리는 게 그게 맞긴 하죠. 예, 어차피 뭔가 사건이 터진다면 네. 그냥 우정이라도 지키고 네. 그 사건을 근데 맞는 뭐 게 오죽 급하면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안 빌리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빌렸다면 확실하게 갚고 그렇죠. 예, 서로 돈 거래는 돈으로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근데 이게 그렇죠. 다들 알지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되기도 되는 하죠. 거, 안 예. 되고 특히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의금 같은 거 축의금으로 의상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물가가 올랐잖아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걸로 많이 싸우죠. 예전에 결혼한 친구랑 최근에 결혼한 친구랑 축의금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옛날엔 밥값이 35,000원이었는데 지금 밥값이 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줘야 되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받은 만큼 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받은 만큼을 네. 생각을 해서 네. 주는 게 맞기는 물가 한데 상승분 반영할까요? 그게요. 그 물가 상승분이 만약에 그걸 네. 정확히 계산해서 한다면 네. 몇만 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느니 그렇죠. 예,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네. 요즘 시세대로 요즘 시세대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드는데 맞겠죠. 예,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경조사 챙기는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네. 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요. 네. 그 금액이라든지 이거를 그래도 크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으면 5만 원. 네. 그래서 요즘 뭐 아무리 인터넷에서 요즘 최저는 10만 원이래 이런 말 네.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가져야지 하면서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그냥 네. 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감사하거든요, 네, 사실. 네. 시간 내서 네. 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 10만 원이라는데 네.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그렇게 줘야 될 만한 사이인가? 이걸 막 깊이 생각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결국에 또 이게 또 되게 의상하는 그 되게 그 큰 이벤트의 하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싸움도 나고 막 그 나중에는 막 연도 끊기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럴 때는 항상 내가 살짝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닌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돈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만약에 한 그러니까 7대 3 정도 비율로 네.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은 그걸 5대 5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무난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내가 살짝. 내가 그냥 7 정도다 부담을 한다 이 정도로 체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네, 네. 예.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가지고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말이지 않을까. 내가 살짝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관계 유지가 좀 쉽고 내가 칼같이 끊어야지라고 하면은 그 칼처럼 아예 인간관계가 끊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